엄청난 화제작이죠. 12월 26일 날 공개되자마자 봤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휘발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웬만큼 인상적이지 않으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신작들은. 아무튼 좀 됐다. 이제 한 달 후면은 3가 나오잖아요. 사실 시즌 3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파트 2죠. 사실상.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2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보셨겠지만 안 본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 이 정도 파급력 또 국뽕 지리는 작품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이 있었죠. 원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원이 넷플릭스에 예고편이 떴을 때 예고편 보자마자 아 이건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 내 취향. 저는 이런 서바이벌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극작품으로도 좋아하고 예능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데블스 플랜도 싹 봤고 제가 아는 한 걸리는 거 있으면 보려고 해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 서바이벌 다루는 소재의 작품이 많진 않았죠. 그 전에 라이엇 게임 리메이크한 거? 일본 쪽에 그런 작품들이 많죠. 그래서 일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좀 봤어요. 라이엇 게임이라든지 카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에 가둬서 경쟁해서 죽음의 게임을 하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왜 좋아하냐면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오는 어떤 생존 본능, 인간들의 군상 이런 게 재밌잖아요. 다 까발려지는 가식 없이 배신하고 이런 거. 예고편 나왔을 때 너무 반가웠고 아니나 다를까 오징어 게임 1을 봤을 때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봤다. 또 잘 만들었다. 오징어 1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3 나오면은 한번 1부터 해서 싹 한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때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12월 25일 날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2가 나오니까 살짝 막바지에 언급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우려 반, 기대 반이라고 했어요. 자, 우려라는 것은 왜냐? 원이 너무 좋게 끝났고 마무리가 잘 돼서 끝났고 또 애초에 그 기획이 원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한 10년간 준비해 온 거였죠. 그래서 뭐 여기 까이고 저기 까이고 하다가 넷플에서 드디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황동혁 감독님. 그래서 우려를 했어요. 애초에 계획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딱 보고 제가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느낀 거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뇌피셜. 이거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었겠다.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은 무엇이냐. 쓸데없이 인물들의 분량이 다 쪼개져 있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원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히트를 치면서 여기에 출연하는 게 아마 그 바닥에서 엄청난 기회였을 거고 저거였을 거야. 그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청탁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제 뇌피셜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극에서도 느껴지는 거야. 분량 챙겨주기. 뭐 이런 느낌? 굳이 필요 없는 서사하고 장면인데 아직까진 이게 2부터 3가 사실은 한 작품이야. 아예 중간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3까지 나와봐야 사실은 더 정확할 텐데 근데 2만 봤을 때는 저는 별로였어요. 초반 그 앞전이 너무 루즈해. 그거 재밌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좀 루즈했어요. 빨리 우리는 성기훈이 거기 닥치고 들어가서 빨리 어떻게 조질까? 이거를 궁금하고 기대하는데 자꾸 앞에 그 인트로가 너무 길어. 썰이. 벌써 모기가 돌아다니네. 으이씨 모기. 미안하다. 2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어지죠. 바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연출적으로 조금은 별로였어요. 반갑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하고 마치 엊그저께 본 거 마냥 바로 이어지니까
시리즈의 연속성이 확 와닿아서 몰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말도 뭐 많이 있더라고. 귀에 이거 뭐 추적장치니 뭐니 조그만 거 나오는데 아니 여기에 집어넣은 거를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얼마나 거실릴 텐데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떼고 2년 정도를 이제 찾아 헤맨다고 해서 시간 점프를 하죠. 모텔 건물을 하나 다 사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그 벙커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의문이 왜 그 모텔 건물일까? 굳이 이게 뭐 해석이 뭐 있나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저는 어떤 작품을 볼 때 너무 상징적이거나 의미가 숨어 있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직관적인 게 저는 좋고요. 그런 의미나 뭐가 있다면 그냥 직관적으로 저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지 거기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파봐야 의미가 보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소양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일개 시청자로선 뭐 별로 그렇게 느끼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모텔을 456억 있는데 복수를 할 거라며. 지금 딸도 제껴놓고 왔잖아. 단단히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텔 건물을 그렇게 사서 마개조 할 게 아니라 어디 뭐 땅을 사가지고 진짜 지하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아? 도심에다가 그렇게 모텔을 해놔가지고 그 안에서 총질을 하는데 아니 그게 방음을 해도 그게 밖으로 안 새어나가겠냐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도 띌 테고 거기 이제 장면도 살짝 나오는데 그 커플들이 그 모텔 와가지고 묵으려고 막 하잖아요. 카운터에 오고 막. 아니 그렇게 눈에 띄는데 그 장소 설정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굳이 모텔을 왜? 돈도 있는데. 그냥 뭐 비주얼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죠. 모텔인 줄 알았는데 안에 이렇게 뭐 마개조 해가지고 CCTV도 이빠이 달아놓고 뭐 이런 게 비주얼적으로는 재밌었는데 그냥 굳이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딱지맨을 찾죠. 공유를 찾죠. 왜냐면 그 게임을 갈 수 있는 뭐 유일한 루트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찾아요. 근데 성균 입장에선 그게 한 가지 단서긴 하죠. 왜냐면 애초에 끌려갈 때 기절해서 끌려갔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찾는데 더 재밌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가장 저거는 너무 분산돼 있어. 또 위아준 씨 시점도 있죠. 병정으로 가는 그 여자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야기 시점이 3분할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별로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괜찮은 작품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루즈해지고 위아준까지는 몰라도 이병헌의 동생이니까 그분 시점까지는 몰라도 병정 거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3에서 다 떡밥이 풀릴 것 같은데 2는 어느 한 작품의 그냥 초반 같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재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2의 평가는 3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의문들을. 근데 그냥 보기에는 너무 분량 챙겨주기 느낌. 굳이 필요 없는 인물인데도 서사를 넣은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이진욱 씨 딸 아프고 뭐 이런 서사도 잠깐 나오고 그게 굉장히 저는 몰입도를 떨어뜨렸어요. 나는 당장 성균이 빨리 게임 들어와서 게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얘네를 파해할 거냐 이런 게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성기훈 쪽 시점에서만 진행이 돼도 부족할 판에 자꾸 저 병정 뭐 이진욱 씨 위아준 씨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 분산되는 게 좀 아쉬웠다. 그런 걸 넣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질질 끈다. 공유 씨 나온 부분 다들 뭐 좋아하시던데 저는 사실 좀 별로였어요. 원래 원에서 딱 그렇게 그 정도 나온 게 좋았는데 사채업자들 행동도 사실 좀 납득이 안 가. 그 원에서 성균 준에 패는 애들인데 악독하게 나왔는데
돈 지어주니까, 물론 돈에 움직이는 애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안 찾는 줄 알았어. 왜냐면 돈을 계속 뽑아 먹어야 되잖아. 아니, 한 방에 찾으면 10억 주는 것보다, 그거 몇 년이고 그거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계속 찾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찾지도 않고, 그냥, 시험은, 찾고 있어? 그 막, 인증샷만 보내고, 대충.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안 그러더라고. 근데 또 뭐 다시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캐릭터가 원하고는 완전히 변했죠. 사채업자들 맞아? 굉장히 우정도 돈독하고 캐릭터의 톤이 좀 변한 거야. 물론 원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자기적인 느낌이 좀 든다. 얘네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딱지맨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빵하고 복권 들고 가서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노숙자들한테 이제 건네잖아. 테스트하잖아. 빵과 복권. 거기서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형된 마음이 현재 상황이 된 거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어떤 메시지인지는 알겠는데 빵이 너무 약하지 않아? 아니 나라도 복권 고를 것 같은데 그거 안 그래요? 다들 빵 골라? 노숙자고 뭐 끼니 저거 한 건 알겠는데 빵이나 이런 거는 그 정도는 먹고 살지 않아? 그분들도? 그러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강력하지 않아. 그 소품이. 그분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더 고급진 끼니였으면 어땠을까? 딱 보면서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랬다면 그런데도 그 복권을 고른다면 그건 진짜 정신 나간 거지. 저는 좀 그 부분? 그러면서 괜히 막 열폭해가지고, 막, 당신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하잖아. 그런 뭐 제스처들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단지 빵이 좀 약했다. 좀 더 강력한 아이템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 러시안 룰렛? 너무 좀 클리셰지 않았나. 그래서 별로 좀 흥미가 덜했어요, 저는 그냥. 달고 다른 러시안 룰렛. 하나 빼기에서 죽인다는 건 괜찮았다. 그 동시에 둘 다 내는 것도 재밌었고. 그럴 때 있죠. 둘이 만나죠, 성기훈이랑. 공유는 왜 이런 걸까? 공유 그냥 하수인 아니야? 근데 마치 뭐라도 되는 양 무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공유 부분이 너무 분량을 챙겨주기 위한 뭔가 쓰잘데기 없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때려잡아다가 성기훈이 고문을 하든가 뭐 협박을 하든가. 그리고 공유 딱지맨이 마지막에 총을 쏘는데 이게 검열이 된 건지 뭔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 뭐 어디에 밝혀졌나? 총구 딱 해서 쏘는데 아니면 공유가 아직 살아있나? 그래서 안 죽었나? 나 이 사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1에서 이기고 나서 이병헌이랑 같이 리무진 탄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병헌이 본인 목소리를 내거든? 근데 게임 내에서 또 만나잖아.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이 목소리라는 게 굉장히 사실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 의외로. 노화도 제일 늦게 되고. 이병헌이 같이 참여했잖아요. 거기서 난 성균이 눈치챌 줄 알았어. 바로. 눈치챘는데 못 챈 척 하는 건 줄 알았어.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군데군데 조금 걸리는 연출이나 뭐 설정들 장면들이 있다. 그리고 뭐 웰컴 게임으로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한 거는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얼음 집어넣은 거죠. 우리 얼음땡 하던 그 모먼트를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뭐 재밌게 봤나 봐. 밈으로도 만들던데. 타노스는 되게 재밌게 본 분들 있더라고요. 난 별로 재미없었어. 막 타노스 막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재밌지 않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게임이 없어. 딱 그거 둥글게 때가 가장 오징어 게임다운 신이지 않았나. 앞에서 분량을 다 쪼아 먹으니까 게임이 많이 없어. 여러 개 묶어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양하게 선보이려고 해서 한 개로 묶은 것 같긴 한데 확 와닿는 게 없어서
그냥 둥글게가 가장 좋았고 재밌었다. 제도 해병, 얘도 특수부대. 그때부터 좀 이상했거든? 왜 그래? 얘네들 왜 다 군인이라는 걸 이렇게 내세우지? 근데 역시나 뭐 나중에 총질하는 그거를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 저거 하는데 저는 무당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당 뭐 재밌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성기훈의 뭐 운명에 대해서 떡밥을 치는 뭐 이런 정도로 활용된 것 같은데 뭐 나중에는 어떻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3가 없으니까 어떤 말도 못 하겠어. 사실은 다 이상해 보여. 다 의문이고 다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3가 나오면 다 맞춰질란가 퍼즐이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오달수 씨가 나오죠. 저는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뭐냐면 애초에 위아준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얼마나 바쁜데 뱃사람들이 극 중에 나오는 뉘앙스는 뭔가 선의로 이렇게 그 위아준을 도와주는 걸로 나오거든. 차라리 보수를 주고 위아준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면 그나마 덜 할 텐데 오달수 씨가 그냥 선의에 의해서 그걸 막 찾아주고 있는 뭐 1년 반? 2년?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거 오달수가 왜 그걸 찾고 앉아있어 그거를. 돈 한 푼 못 받고 뭐 취미야? 그러니까 그 오달수가 가지고 있는 반전도 있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달수 씨라서 이게 뭐냐면은 비중 없어 보이는 조연에 유명 배우, 인지도 있는 배우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열의 아홉은 그 캐릭터는 뭔가 반전이 있어. 흑막이거나. 이게 진짜 제작할 때 저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뿌리는 깊은 나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는 걸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 문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장치가 있어. 그냥 백정으로 비중 없이 나와요. 되게 하찮게 나와. 근데 배우가 윤제문 씨야. 그때 윤제문 씨 날아다닐 때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 하려고 윤제문 씨가 나올 리가 없는데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전이 다 느껴지는 거지. 아, 뭔가 있겠다, 저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달수 씨가 나오는데 오달수 씨가 굳이 그 정도 역할로 뭐 오징어 게임이라서 넷플이라서 그러기에는 좀 그리고 너무 선의로 다 찾아준다? 벌써 거기서부터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뭐가 있더라고. 그런 거에서 김이 새는 거야. 나는 차라리 좀 중견 배우 연기 잘하시는 그 원의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그 정도 배우를 넣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거기도 이렇게 분산되고 그러니까 마치 원피스 보면은 그럴 때 있거든요. 다 쪼개져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더럽게 난 루즈하거든. 자꾸 여기 보다가 조금만 재밌어지려고 하거나 몰입 좀 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 진영 막 보여주고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진영 보여주고 나 이런 거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좀 흐름이 깨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썩 좋아하지 않는데 오징어 게임 2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병정 나는 그래서 그 병정으로 끌려가길래 그 생각을 했어. 그 여자 병정 끌려가시는 분도 거기도 되게 힘들었잖아. 막 힘든 상황이잖아. 그래서 명함이 와서 끌려가잖아. 난 그래서 병정들도 뭔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정들도 병정들 시점에서 뭐 많이 죽여야 걔네도 받아가는 임금이 뭐 쌓이는? 뭐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그런 뉘앙스일 거처럼 나왔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자 병정을 투입한 거는 나중에 이준욱과의 어떤 연결고리 때문일 텐데 그래서 이진욱 씨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야. 확실하게 더 나올 거야. 또 이진욱 배우잖아. 그렇게 되겠냐고. 분명히 3에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부만 본 것 같은 게 너무 티가 나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 전반적으로 2만 얘기하자면
그리고 갑자기 인물들 납득 못하는 거 베스트가 그거였죠. 그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던데 갑자기 봉기해가지고 치러 가잖아.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걔네가 뭐라고 갑자기 왜 성기훈을 따르며 그 부분이 제일 사실은 자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투는 군데군데 다 너무 자기적이야. 자기적이라 하면 작가가 의도한 대로 인물들이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인다. 디테일이 떨어진다. 디테일이 딸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아니 다 뺏기는 거기 들어가면 다 뺏기는 걸로 나오는데 뭐 비녀 나오고 십자가 목걸이 알약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어. 아니 걔네가 뭐 동네 슈퍼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뭐 해석도 있는데 아이씨 굳이 뭘 그걸 의도적으로 걔네가 그래줬다라는 해석까지 할 필요 있나? 뺏으려면 다 뺏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만 만들려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거와 이게 다시 엄청난 흥행을 함으로써 만들려고 하니까 작품의 퀄리티, 극본의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 완성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3를 봐서 어느 정도 메꿔질지 모르겠지만 3가 웬만큼 나와주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엔딩도 충분히 약간 메시지가 예상이 되죠. 그 아이가 있잖아. 분명히 그 아이 새 생명, 어떤 생명의 존엄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조명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뭐 어떤 분들은 그 아이가 다시 참가자로 등록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그 아이를 분명히 활용할 것이고 생명의 존엄과 연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면은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병헌 씨가 그 여러 개 게임할 때 딱 이 뒤로 허리 쑤그려서 그 얼굴이 거꾸로 나오는데 그때 웃는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성기훈이 눈치를 그냥 처음부터 챈 걸로 갔다면 어땠을까. 마치 데스노트의 키라하고 엘처럼 서로의 존재는 알아.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신경전. 게임은 진행되고 있고 게임은 해야겠고 사실 그렇게 그려지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양동근 씨가 나오고 엄마하고 같이 모자가 같이 참가를 하죠. 그 부분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자가 그렇게 참가를 했다는 건 재밌는 설정 같고. 그래서 아마 3에서 엄청난 신파가 나오지 않을까. 분명 둘 다 살진 못하겠죠. 최소한. 딱 그런 게 보이죠. 누가 죽을까? 보통은 어머님이 죽는 게 이제 정배인데 아들을 감싸주다가 의외로 아들이 희생하는 그림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들이 이제 막바지에 철이 들면서 엄마 미안해 뭐 고마워서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아들이 가는 것도 괜찮은 그림. 저는 아들이 갈 것 같다에 한 표를 드립니다. 앞전에 둥글게 때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그 아들이 약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후반에는 그걸 아들이 되갚아주는 느낌으로. 근데 난 그게 그 장면이 그 씬이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걸로 막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엄마를 버리는 배신자? 뭔가 폐륜적인 그런 걸로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상황상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둥글게가 가장 재밌는 씬이었고 가장 좋았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설정도 좋았고 방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긴박해지고 빨리 달려가서 뭐 들어가야 되니까 게임적으로 너무 좋았다. 그 동요 나오는 것도 스산하니 굉장히 분위기랑 배치되는 둥글게 짝 그런 연출들이 좋았다.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즌 3까지 쪼개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 시즌 3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제 거진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6월 말쯤에 나오지 않나? 잘 마무리해서 재밌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게임들도 좀 나오고 전략적으로 끊어간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큰 작품이니까 히트친 작품이니까 좀 한 번 더 끊어서 더 빨아먹겠다 그런 전략적인 뭐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진 거야. 아까 말했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쓸데없이 분량이 많아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3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를 보고 나서 한번 1, 2, 3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징어 게임 자체로 보자면 주제 전 좋다고 생각하고 소재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는 못 주겠어요. 인물 그렇게 인상적인 인물 있나? 모르겠어. 얘기했지만 더 큰 뭔가 흑막이 있어야 돼. 그 VIP들이 그냥 그 원에서 밝혀졌던 것만으로 끝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대사도 딱히 완성도도 못 주겠고 배경 줍시다. 이렇게 게임하고 뭐 하는 거. 거의 오징어 게임 1에 그냥 빗대어 주는 느낌이네요. 사건 설정? 아까 뭐 말했던 몇 가지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요 정도?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나 인물이나 사건 요게 별로 인상적이지 못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원이랑 너무 또 비교가 되다 보니까 짜게 느껴지지 않나 싶네요. 뭐 어쩔 수 없. 그래서 속편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거고. 만약 자 이제 망상 들어가면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 어땠을까? 그래도 걔네들이 그런 총든 집단이고 뭐 이런 무력이 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좀 성기훈이 좀 자신을 좀 단련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괜찮지 않았을까? 뭔가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데를 혼자 그걸 처부시러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용기인데 좀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용병단을 써서 사람을 쓰긴 하지만 그 방법도 하면서 자기도 좀 많이 단련을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맨날 페인처럼 사는 느낌보단 그런 게 있었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캐릭터 변화를 주는 거지. 원의 성기훈은 그런 뭐 개차반이고 약간 이제 루저 같은 느낌이었다면 약간 2는 조금 왜냐면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원 후반부에 그렇게 변한 거니까 인물이 굉장히 강하게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막 알파메일로 성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 용병들하고 같이 훈련을 한다든지, 용병하고 같이 섞여서 막 군사훈련을 더 받고 뭐 그런 피지컬적으로나 무력적으로 좀 왜냐면 자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기로 먹었으면 그 2년이란 시간이 있는데 아니면 너무 빨리 찾을 줄 알았나? 딱지남을? 그래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는 지킬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괜찮지 않았을까? 좀 지하 벙커를 좀 만들고 자기 사병을 만드는 거지. 애초에 사병을 용병 크루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훈련도 하면서 작전을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느낌? 나중에 한번 3까지 보고 이런 이야기도 더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